누나의 법률 상담실, 저는 BJ 이하나고요. 박소연 변호사입니다.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밝혀진 박보검의 사연이 화제가 됐어요. 박보검의 아버지가 2008년에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렸는데 이 대출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박보검을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보검이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서 연예계 활동 수입이 발생하니까 연대 보증인인 박보검에게 채무 변제 요구, 그러니까 돈 갚아라 라는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채무가 이 대출 업체가 굉장히 이자율이 높아서 원금이 3억인데 빚이 8억으로 뛰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신인 배우였던 박보검은 2014년에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3천만 원을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라는 중재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업체는 여기에 동의를 해서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시에 박보검은 아버지의 대출 사실, 그리고 자신이 연대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연대 보증인이 됐을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자기가 단독으로 못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 네. 친권자가 법률 행위를 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친권자라서 아버지가 박보검을 대리해서 연대 보증인으로 넣으면? 그렇죠. 거기 사인한 거죠. 대리해서 사인한 그게 가능한 거군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920조에는 친권자가 네. 이 아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해서 할 때, 그걸 대리를 할 때 채무만을 순수하게 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박보검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 보검이도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우리 보검이라고요? 네. 아, 예. 어머, 사심이 들어갔군요. 사심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효과를 다시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서는 뭐 동의서를 받아왔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이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을 할게. 네. 근데 2014년 당시에는 박보검이 그렇게 이렇게 확 떠서 유명해지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신인 같아요. 배우였죠. 그러니까 내 연봉이 사실 3천만 원밖에 안 돼. 나 이것도 못 벌어.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8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겠니? 그리고 미성년자 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한 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 이런 사정을 참작을 해서, 야, 그러면 그래도 네 연봉만큼은 갚아라. 그래서 이런 이제 중재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면책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박보검은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고 면책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이 관련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박보검이 신청한 거는 이 파산 신청이잖아요. 네. 파산 신청이라는 거는 원래 파산 신청을 하면은 파산 선고가 나와요. 뭐 특별히 이 사람한테 파산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뭐 비용을 납부를 안 했다거나, 뭐 이미 다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있다거나, 뭐 파산 원인이 없는데 갔다거나, 뭐 신청서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런 거 없으면은 일단 뭐 직접 파산 선고가 나요. 네. 나고 그다음에 선고가 난과 동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요. 네. 이 파산 관제인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돈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채무자가 어디 돈을 빼돌리지 않았나, 내지는 채무자한테 뭐 낭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 사정은 없나, 이런 거,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일단 다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돈으로 바꾼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딱 채권 그 비율로 전부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파산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보통 개인 파산은 개인 면책 신청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면책 받으려고 파산하는 거지. 그렇죠. 그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네. 면책 신청이 이미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법원이 심리를 해서 면책 결정을 내려줘요. 너는 그러니까 뭐 사기로 이 파산 선고를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법원을 속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면책을 결정을 딱 내려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남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보검 지금 3천만 원만 갚고 3억의 빚이 없어진 건가요?
3억만 갚고 7억 7천원이 없어진 거죠. 아, 이게 이자까지 해서 8억이 그렇죠. 됐으니까, 이거 좀 너무 그렇다. 그렇지만 박보검이 자기 어릴 때 그렇게 된 건데,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된 건데, 8억이라는 빚을 다 갚아야 된다고 책임을 묻기는 좀 가혹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저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럼요. 이런 걸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정말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카드를 막 남발을 해요. 근데 그 카드를 부모님 명의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보증인은 부모님을 세우거나 대출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파산을 시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리고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자, 그렇다면 회생과 파산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회생은 뭐고 파산은 뭐예요?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그 회생 변제 계획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일정의 그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3년에서 길면 5년까지도 가거든요. 요즘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채무를 매달 일정액을 계속 갚으면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해줘요. 그게 회생이고, 파산은 내가 이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거, 이 재산 갖고 전부 그냥 탕탕 털어서 변제하고 나는 끝낼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앞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회생을 택하게 그렇죠. 되네요. 회생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아예 얘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파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그런 네. 게 전문직은 특히 이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절대 파산부터 가지 않아요. 회생을 먼저 갔다가 회생을 먼저 갔다가 그 회생 계획안대로 돈을 못 갚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차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도저히 채무가 많아서 그리고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앞으로 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 능력에 비해서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파산을 가죠. 역시 전문직은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군요. 요즘 전문직 예전 같지 않은데. 자, 박보검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께 파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파산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법도 있으니까요.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산, 그리고 회생, 또 연대보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누나의 상담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박서연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